대학 4년 동안 팝사 장학금 받는 법 8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가이드 줄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교 갈 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팝사 대학교 장학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8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좋은 점이라는 영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미국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비싼 대신에 또 그만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팝사라는 것인데요. 팝사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줄임말로 국가가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부여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인 만큼 학생은 팝사 신청서에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팝사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려는 학생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교, 직업훈련소, 직업학교, 온라인 학교 학생들도 신청을 하여 등록금 보조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대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미용사 학교 또는 배관공 학교 등 직업 교육을 해주는 직업 교육 기관에 다닐 때에도 꼭 팝사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팝사에 신청을 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혜택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첫 번째, Pell Grant입니다. 이것은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두 번째는 Work Study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Federal Direct Subsidized Loans인데요. 국가가 해주는 학자금 융자라고 해서 이자가 낮은 융자입니다. 이 융자는 학교 다니는 동안 국가가 이자를 내줍니다. 네 번째, Federal Direct Unsubsidized Loan도 국가가 해주는 학자금 융자이지만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자가 생기고 이것을 학생이 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State Grants and Scholarship입니다. 미국에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주, 즉 스테이트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는데요. 주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려면 다른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이 팝사에 접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팝사를 접수한 후에 만약 주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여섯 번째는 Institutional Aid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말하는데요. 학교에서도 이 팝사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팝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계산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영상 아래 더보기 칸에 적어 놓을 테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팝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팝사에서 주는 장학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장학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팝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팝사로 4년 장학금 받는 법. 첫 번째,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 기준 6만 불. 팝사가 장학금을 책정하는 근거는 소득과 자산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많다면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 받고 소득과 자산이 없다면 장학금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사에서는 팝사 신청자로 하여금 학생 신청자 또는 신청자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을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면 자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의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는 팝사의 소득 기준은 바로 6만 불인데요. IRS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조정 총소득, 즉 AGI가 6만 불 미만이라면 자산이 얼마가 되었든 팝사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6만 불의 조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가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 부가 조건은 세 가지인데요. 부모님이 학생의 부양자일 때와 학생 자신이 부양자일 때로 나뉩니다. 부모님이 학생의 부양자일 때는 첫 번째로 부모님의 조정 총소득이 즉 AGI가 6만 불 미만이며 두 번째 연방세금 신고서에 스케줄 A, B, D, E, F, H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의 순이익 또는 손실이 10,000 불 이하인 경우입니다. 학생 자신이 부양자일 때는 첫 번째로 학생의 조정 총소득이 6만 불 미만이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학생이 결혼을 하였다면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하여 조정 총소득이 6만 불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방세금 신고서에 스케줄 A, B, D, E, F, H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스케줄 C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의 순이익 또는 손실이 10,000 불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소득 6만 불이 그냥 6만 불이 아니라 조정 총소득 6만 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정 총소득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조정 총소득이란 총소득에서 특정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이란 1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그 예로는 임금, 배당금, 사업소득,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공제의 예로는 교육자 비용, 학자금 대출이자, 위자료 지급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조정 총소득 AGI가 6만 불 미만이라면 다음 세부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세부 조건은 연방세금 신고서에 스케줄 A, B, D, E, F, H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IRS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즉 세금 보고서 1040를 작성할 때 이 스케줄 A, B, D, E, F, H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케줄 A, B, D, E, F, H라 함은 세금 보고서 양식 1040를 작성할 때 필요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추가적인 서식을 말하는데요. 스케줄 A는 항목별 공제, 스케줄 B는 이자 소득 및 배당금, 스케줄 C는 사업소득 또는 사업 손실이 10,000 불 이상인 경우, 스케줄 D는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스케줄 E는 임대부동산, 로열티,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인 비즈니스, 재산,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손실, 스케줄 F는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 그리고 스케줄 H는 가족 직원에 대한 지출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부 조건을 보시면 스케줄 C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 순이익 또는 손실이 10,000 불 이하인 경우입니다. 스케줄 C는 비즈니스의 소득과 손실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인데요. 그러니 비즈니스의
소득과 손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순사업이익 또는 손실이 10,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빠싸가 자산을 신고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학생이 부모님의 부양을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조정 총소득이 60,000불 미만이고 이 세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빠싸가 학생이나 부모님의 자산의 신고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기 자신의 부양자, 즉 인디펜던이라면 학생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인디펜던이고 결혼을 하였다면 배우자와 합산소득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팝사가 어떠한 경우에 자산의 신고를 면제해 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조정 총소득이 60,000불이 넘는 경우에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면 자산을 적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사로 4년 장학금 받는 법, 팝사의 신고 대상 자산과 신고 면제 자산. 팝사는 학생이나 부모님의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데요. 모든 자산이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자산과 신고 면제가 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은 신고 의무가 있고 어떤 자산은 신고 면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의무 자산과 신고 면제 자산을 이 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면 Reportable Asset 이라고 해서 팝사가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산의 종류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자산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금 소유하고 계신 현금,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 이때의 은행 계좌는 입출금 계좌, 저축 계좌, 예금 계좌를 의미합니다. Precious Metal은 귀금속이고요. UGMA와 UTMA는 영어로 Uniform Transfer to Minors, UTMA, 그리고 Uniform Gift to Minors, UGMA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이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증권 또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오른쪽에 Non-Reportable Assets이라고 해서 재산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입니다.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 그리고 퇴직계좌입니다. 이러한 퇴직계좌의 자산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고 의무 자산과 신고 면제 자산으로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팝사로 4년 장학금 받는 법. 첫 번째, 신고 대상 자산을 미신고 대상 자산으로 전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신고 의무 자산을 신고 면제 자산으로 전환하여 신고 의무 자산의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 의무 자산을 신고 면제 자산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 자산을 신고 면제 자산으로 바꾼다 하여도, 아니 오히려 신고 대상 자산을 신고 면제 자산으로 바꾼다면 자산을 더 불리는 효과만 일으킬 뿐입니다. 신고 의무 자산을 신고 면제 자산으로 바꿀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언제 자산을 바꾸어야 하는지 그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신고 의무 자산을 신고 면제 자산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자산을 팔거나 또는 돈을 인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자산을 처분 후에 얻게 되는 현금이 소득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산을 팔거나 돈을 인출할 때에는 팝사가 소득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기간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팝사가 소득 금액을 참고하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그 기간은 바로 전전해의 정보입니다. 팝사는 학생의 대학교 입학 전전해의 세금 보고서를 참고하여 장학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022년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산을 팔거나 현금화하려면 대학교 입학 연도 전년도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 앞의 예에서 학생이 2024년도에 입학하는 경우 2021년까지 모든 자금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팝사는 세금 정보 이외의 재산 정보는 팝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다 참고를 하므로 대학 입학 전년도부터는 소득을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팝사로 4년 장학금 받는 법. 세 번째, 학생의 자산을 부모님의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팝사에서는 학생 소유의 자산을 부모님 소유의 자산보다 훨씬 가중하게 여깁니다. 학생이 재산이 있다면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소유의 자산이 부모님 소유의 자산보다 장학금 금액을 더 낮춥니다. 부모님의 자산 1만 불당 팝사에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564불 줄어들고 학생 소유의 자산 1만 불당 2,000불의 장학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장학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산을 부모님 명의의 자산으로 옮기고 또 자산을 지출해야 한다면 학생 이름의 자산을 먼저 지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UGMA 또는 UTMA 계좌에 있는 돈을 Custodial 529 플랜 계좌로 옮기는 것이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UGMA 또는 UTMA 계좌의 돈은 팝사에서 학생의 자산으로 보고되지만 Custodial 529 플랜 계좌의 돈은 부모님의 자산으로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팝사로 4년 장학금 받는 법. 네 번째, 신고 대상 자산으로 부채 상환과 지출을 하도록 합니다. 자산으로 신용카드 잔액을 갚거나 자동차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팝사에 신고해야 하는 자산 금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빚이 없어지니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채가 없다면 필요한 소비를 하여 재산을 줄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 오래되어서 새 차가 필요하다거나 학생이 필요한 물건, 즉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신고 의무 자산 금액을 낮추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팝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팝사로 4년 장학금 받는 법. 다섯 번째, 팝사 미접수 부모님의 재정 지원. 부모님의 결혼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학생을 부양할 경우, 즉 학생이 부모님의 디펜던트일 경우 부모님이 이혼 또는 별거를 하고 있고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 팝사 신청서에는 오직 한 분의 부모님 정보만 필요합니다. 그 한 분의 부모님은 팝사 신청 1년 전부터 학생과 가장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부모님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부모님입니다.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는 부모님이 팝사 신청 날짜 기준으로 이미 재혼을 하였다면 혼전 계약이 있었더라도 새 아버지 또는 새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을 팝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학생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는 부모님의 소득이 낮다면 팝사로부터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팝사에 학생의 부양자로 접수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이 학생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면 팝사에서는 그 현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또한 그 현금은 학생이 받는 장학금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팝사에 접수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이 소유한 529 플랜에서 돈을 인출하여서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내도록 도와준다면 학생이 팝사에서 받는 장학금이나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팝사로 4년 장학금 받는 법. 6번째, 학생의 부양 자격을 인디펜던트로 전환. 학생의 부양 자격 상태가 부모님의 부양자, 즉 디펜던트일 때보다 인디펜던트일 때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양 상태를 인디펜던트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도록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어떤 경우에 인디펜던트 상태로 간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팝사는 학생을 인디펜던트로 여깁니다. 학생의 해당 학년 중에 있는 12월 31일에 24세일 경우, 학생이 결혼을 하였거나 별거 중일 때, 학생이 대학원 또는 박사 과정의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거나 다닐 예정일 경우, 학생이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필요한 생계 유지비의 절반 이상을 그 학생이 주고 있는 경우, 학생이 학생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법적인 부양자가 있으며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계 유지비의 절반 이상을 그 학생이 주고 있는 경우, 학생이 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 군대에 복무 중인 경우, 학생이 미국 군대의 제향 군인인 경우, 학생의 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학생이 13살 이후에 위탁 가정에 있었거나 또는 법원의 보호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 학생이 법적 거주지 주의 법원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미성년자로 자립하였었거나 자립한 경우, 학생은 학생의 부모 또는 계부모가 아닌 다른 법적 보호자를 지정받은 경우, 학생이 보호자가 없는 노숙자 청소년이거나 또는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그런데 앞의 사항 중에 학생의 의지에 따라 디펜던트에서 인디펜던트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학생의 나이가 24세라는 조건에서 학생이 24세가 아니라면 24세가 될 때까지 입학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혼을 하였거나 아이가 있거나 다른 부양가족을 부양할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학생이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여서 아이가 생긴다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였거나 군대에서 제대하여 제향군인이 된 경우, 학생이 미국 군대에 입대하거나 그리고 입대 후 복무를 한 후에 제대를 한다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가정폭력이나 유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학생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혹시 과거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이 상황을 보고하여 학생의 부양 자격 상태를 인디펜던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팝사로 4년 장학금 받는 법. 7번째, 재정보조 지원 항소, 특수한 상황의 항소. 만약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학 재정 지원 담당자는 그 문서를 바탕으로 각각의 사례별로 학생이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팝사의 데이터를 조정해 줍니다. 학생이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항소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는 부양자의 실직, 부양자의 사망이나 장애, 환불받지 못한 고액의 의료 또는 치과 비용, 노숙자인 상태, 장애로 인해 드는 비용, 사립 초중고 학비, 부모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고액의 육아 비용이나 부모님의 요양원 비용을 포함한 부양가족에 드는 비용, 그리고 받고 있는 아동지원금이나 사회보장 혜택이 종료되었을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장학금 받는 해에 장학금 지불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일회성 이벤트로 예외적인 보너스를 받았을 때에도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4
2025학년도 팝사부터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비즈니스 손실, 투자 및 부동산 손실도 해당되며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팝사로 4년 장학금 받는 법. 8번째, 팝사 접수 날짜. 장학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팝사 신청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팝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팝사의 장학금이나 혜택은 그러한 장학금이나 혜택이 다 없어질 때까지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팝사 접수 기간이 시작된 지 처음 3개월 동안 팝사를 신청한 학생이 그 이후에 신청한 학생들보다 2배의 장학금이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팝사 신청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팝사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보통은 팝사 신청 기간이 10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올해 팝사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신청 날짜가 23년도 12월 3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팝사 신청이 오픈된 지 보름 정도 되었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팝사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팝사로부터 장학금을 최대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방법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첫 번째, 미국 대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대학 등록금 보조를 받으려면 팝사에 꼭 접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팝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보조이므로 학생과 부모님의 자산을 최대로 낮추어야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최소로 낮추는 방법에는 신고 대상 자산을 신고 면제 자산으로 전환하고 전환 기간은 대학 입학년도 2년 전에 다 끝나야 하고 학생 자산을 부모님의 자산으로 전환하며 융자금을 갖거나 지출을 하여 신고 자산의 금액을 낮추며 Non-filing parent, 즉 팝사에 접수되지 않은 부모님이 주신 현금은 보고되지 않으니 이를 활용하여 학생은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고 학생의 부양 상태가 피부양자, dependent일 때보다 부양자, independent일 때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을 내지 못할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정 보조 항소를 할 수가 있고 팝사 접수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접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